자, 오늘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부산이 3시에 출발을 하고 제주는 오후 2시에 출발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제주 8개 그리고 부산 8개 총 16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밤 9시에 부산 8경주 마지막 경주가 시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경주 액션마필은 역시 인기만 선반마 레전드 히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출전마들 중에서 경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데뷔전에서는 입상을 하지는 못했어요. 당시 이제 주행불량 악백이 나왔던 상황에서 입상에 실패했는데 재검 때 모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인기도 많이 좀 보강이 된 모습이고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중반까지 근성과 투지를 보여주는 등 상당히 안정이 된 모습이 나아졌으니까 좀 더 띄워주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코스 이점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서광주 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서광주 기수는 제대 후에 지금 복귀를 해서 나름 적응과 함께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죠. 39승, 현재 마이너스 1kg의 감량 이점을 가지고 있는 수습 기수인데 오늘 여기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40승이죠. 정식 기수가 되는 의미가 있는 서광주 기수의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마필 각질로 봐서는 선행은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선행, 선입 어느 쪽이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승이냐 이착이냐. 상대마는 순발력 있는 마필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순발력 있는 마필은 7번하고 9번 두 마리가 있죠. 9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현종이가 타고서 외곽 돌다가 주저앉았던 상황인데 어쨌든 초반 타임이 나왔고 7번은 선두권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노려볼 만한 초반 타임을 보여줬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지난번에 보여준 지구력은 7번이 9번보다는 좀 더 좋았고 9번은 이번에 단아가로 안정이 교체됐으니까 이 부분을 얼만큼 단아가가 끌어내면서 전개를 풀어내느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9번 중에서 선행을 누가 가냐. 9번은 비인기 마필이고 7번은 인기 마필. 이게 이제 기본 구도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뛰었던 마필 중에는 1번이 있죠. 취입잠재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늦발 후에 끝걸음이 나왔던 상태인데 박재희 기수가 이번 주 금요일은 기승종주로 못 나오는 상태에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정상화되면은 얼마큼 띄워줄지 여기 이제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마 중에서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 마필은 4번 화엄산 드래곤인데 그래도 초반 타임을 보여준 주행검사 모습이기 때문에 얘 선행력이 또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두권의 변수는 4번, 시권의 변수는 1번이 될 것이다. 어찌됐든 서광주의 40승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으로 일경주 정리합니다. 부산의 경주는 조교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번 K로열은 서광주가 또 기승을 하고 있네요. 일경주의 40등 달성을 했을지 여부에 따라서 이경주에 대한 기대치도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마필이 보여준 능력만 가지고 일단 상대성을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지난번에 최적 전개 속에 2차에 처음으로 입상에 성공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괜찮았고 뒷심도 괜찮았고 다만 전개가 워낙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최적 전개 선두와 거리차를 8마신 정도를 좁히질 못했다는 점은 얘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400m를 이번에 처음 뜁니다. 거리에 대한 부담은 없죠. 다만 이제 상대성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하고 상대마로 거론될 수 있는 마필이 2번하고 4번 두 마리가 있죠. 자, 2번은 다실바가 타고 있기는 하나 다실바가 탔던 지난 11일 1600에서도 4착이에요. 지금까지 제일 잘 뛴 게 3착인데 아직 3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지는 남아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보여준 능력 가지고는 불안하죠. 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이 2번의 강력한 추입 상대인데 지난번에 김혜선 기수가 타고서 외곽 분리 꼴찌에서 올라오는데 그나마 직선에서 진로가 막히죠. 이 부분을 감안하면 좀 더 띄워줬을 가능성은 있는데 역시 이마필도 이착 한 번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데뷔 초기에 그때 1400에서 이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입상을 못하고 있는 마필 체구가 좀 작습니다. 414kg대의 작은 체격의 마필이다 보니까 걸음을 더 못 내고 있고 자, 지난번에 어쨌든 아쉬움을 남겼으니까 김혜선 기수가 마필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번 입상을 위해서 최선은 다해줄 거는 같은데 과연 취마 두 마리가 최고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이라는 의문부호가 좀 붙죠. 6번이 이런 상황이면은 선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빗봐서 선행마가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숨은 선행마가 한 마리가 있고 6번에게 도전장을 내밀 만한 선입권 후보도 하나가 있는데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착 한 번이 1300에서 5월에 있었죠. 그때 뒤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반 타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리를 못 잡고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했던 것은 10번, 11번, 10번 전부 외곽이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받았죠. 자,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전개를 최적으로 끌어낸다면 역시 강력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는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들 10번 정도 아직 걸음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9번도 있고 11번도 있으나 이거는 뭐 현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중요한 변수, 숨은 선행 변수, 전개 변수, 인기마의 능력이 확고하지 않다는 점 고민을 하면서 비틀기 저격장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1600한테 받습니다. 아직 2살짜리고 지난번에 발조 고착 나왔어요. 발조 고착. 게이트가 열렸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마가 또 옆에 있던 10번의 내측 사용하면서 진로가 막히면서 꼴찌. 이래저래 초반에 제대로 탈 수가 없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서 2차. 잠재력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번에 뭐 인기를 모으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번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아마도 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 편성이면은 잠재력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검증은 안 된 능력이니까 1600에서 그거는 가능성 속에 불안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행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어요. 3번 정도가 후보군일 수는 있고 외곽에서 맘먹으면 10번 불확실성입니다. 이번에 다 불확실성 속에서 누구에게 기회가 가느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이 그래서 4번, 5번 시애틀 드림은 6점빵 아직 입상 못하고 있는 결정력이 좀 애매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박재희가 타다가 이번에 다실바가 탔기 때문에 다실바가 얼만큼 더 걸음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미확인 상태에서 가능성. 이런 구도니까 복병도 하나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자결관에 공백이 있었고 비행검사 때 괜찮은 변화의 모습이 있었고 과거에 뛰었을 때 1600 거리종을 2차례나 했었고 중속도 있었던 마필이고 19조 유현명 조교사가 의욕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다크호스 정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으네요. 충만은 없습니다. 자, 사경조 주문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자, 사경조는 인기마들은 있지만 인기마들의 전력들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마도 기수 때문에 팔리는 마필도 있고 상대성 유불리 때문에 팔리는 마필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기마들이 상당히 좀 문제들이 있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20전을 뛰면서 최근에 3착만 2번인데 서승원, 진경기수가 모두 탔고 전개도 선두권에서 잘 풀어냈습니다마는 결국은 결정력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 마필이라는 점에서 불안 요인이 있고, 1번은 서승원 기수가 타긴 했습니다마는 14전을 뛰고 2착 한 번밖에 없죠. 1600에서. 쉽력은 가끔 보이는데 얘도 또 애매해요. 이 두 마필의 특성이 비슷합니다. 8번은 취마. 직전에 굿대들을 이기긴 했어요. 얘가 4번을 이기긴 했었는데 이 취입이 또 왔다 갔다 하죠. 어떨 땐 잘 타고 어떨 땐 못타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언행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3개월 휴양 공백이 있고 옥구습에 경기도지사에 나갔다 온 전력이 있습니다. 얘가 아마도 선행 가지 않을까 싶은데 선행 여부가 핵심이 되겠고 수익권 마필들은 결국 이제 기술 싸움이 될 겁니다. 누가 더 운용을 잘 하느냐 이 싸움이고 마필들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꺾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 중에서 선의권 변수, 수익권 변수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부 경주들은 선행마들이 별로 없어서 숨은 선행마 찾기가 관건이었다면 이번 경주는 또 선행마들이 여러 도가 있어가지고 선행마들의 유불리, 능력, 유효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1800 거리 경험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선행을 못 갔었고 지난번에 선두권 따라가다 말았고 1400 2착했을 때 선행을 가서 들어온 겁니다. 선행 갔을 때하고 못 갔을 때 차이가 좀 있죠. 자, 8번은 직전에 김혜선 기수가 워낙 잘 탔어요. 선입으로. 그런데 얘는 원래 선임만입니다. 선행만데 선행을 못한 상태에서 2번 게이트 2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최적의 전개 목차를 다투면서 우승을 한 거니까 연속성은 기대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자 9번도 승운전인데 얘도 선행마필입니다. 세 번의 경주에서 2번의 성공이 있었으니까 선행 가면은 1200m로 줄어든 이번 편성에서도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안쪽에 두 마필의 상대마가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여부가 사실은 좀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 인기가 높은 8번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호수 이점 가지고 있는 3번이 또 선행 타임이죠. 가속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선행 타임은 얘들보다는 밀리는 건 맞는데 호수 이점으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상쇄시키냐에 따라서 선두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선두권 서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주. 대안이 될 만한 복병 관심마 6번입니다. 디 러블리킹 9개월간의 휴양 공백이 있었고 그 이전에 2차례 뛰면서 보여준 모습은 선입의 가능성, 변화 가능성,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은 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더 가죠. 다소 좀 혼전성 구도로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해당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멀로가 타긴 했는데 지난번에 선두권 접전 속에서 목차 아쉬움을 좀 남겼던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고 꾸역꾸역 뛰어주는 상황이니까 전개가 중요한 마필. 3번은 신마죠. 내 편. 서승 교수가 타면서 또 힘이 좀 실릴 것 같은데 최근에 1400 2착을 연거푸하긴 했습니다만은 체구가 좀 작죠. 411kg대 작은 체구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3번 내 편은 연속성은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얘는 꺾습니다. 6번도 여차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얼핏 봐서는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으니까 6번이 앞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숨은 선행만 있어요. 여기에 선의권의 도전 세력들이 또 줄비한 상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경주니만큼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만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슈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한번 붙어보자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 ACI는 3세 말입니다. 7점마 중에서 유일하게 3세 성장세 마필이고 15군데에서 충마로 선정을 할 만큼 최근에 보여준 능력도 확고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소승훈 기수가 탔다는 점에서 더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탈취했는데 이번에는 선행 여부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이에요. 바로 옆에 상대마가 있죠. 10번 스텔르나. 6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얘는 선행 타임 가속력 최근에도 꾸준하게 가지는 마필이고 뒷심도 나쁘지 않고 1800도 두 차례나 선행 가서 입상에 성공했을 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얘가 선행 가고 이번에 이제 따라가는 구도. 자, 얘네 둘이 그대로 손잡고 오느냐 마느냐. 한쪽에 상대가 하나 있어요. 3번이 있습니다. 더노미네이터 1600한테 봤습니다만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죠. 선입권 전개는 계속 펼치고 있는데 결정력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아쉬움인데 어쨌든 코스 2점을 갖고 있고 한쪽에 빠른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 마리가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승패를 가릴 경주입니다. 여기 기본 구도. 자, 여기서 끝나지 못한다면은 그 뒤에는 어떤 취입마다 올라올 것 같은데 2번도 있고 6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7번도 일반적인 기복이긴 합니다만 이 셋 중에서 하나 복병이 나올 가능성은 현장에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는 밤 9시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야간 경마다운 야간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혼합 3군의 1800m 또 다실바하고 김혜선. 부산은 서승훈 아니면 다실바 아니면 김혜선 아니면 인기 기수들이 좋은 말을 다 골라서 타다 보니까 이게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뭐 기수 싸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들을 보면은 이들끼리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자, 7번 위대한급은 작년 12월에 거세를 하더니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다실바가 전입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면서 그야말로 다실바 매직이 통했던 마필이고 이번에 거리가 1800m 동일거리고 안쪽에 상대마들이 몇 있긴 있는데 전개를 잘 풀면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능력성으로는 뭐 가능한데 부중은 살짝 늘었네요. 대각의 11번은 점핑입니다. 직전에 7번한테 졌어요. 4마신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때 박재희가 탔었는데 이번에 박재희 기승정지로 김혜성 기수가 탔고 지금 레이팅 50이니까 정근 3착에 걸려있죠. 어차피 올라갈 3군이기 때문에 3군에 와서 한번 좀 뛰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 성적 한번 내고 올라가 보자. 감정 2점 살리면서 김혜성 기수 7번하고 11번은 능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잘 탈지가 관건. 자, 그런데 둘 다 취입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전행 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 될 겁니다. 어스틴 마린 3세 마필이고 서승훈 기수가 또 타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3파전 구도 이게 기본 구도가 될 텐데 자, 요 틈새를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누가 되느냐 요걸 한번 찾아보죠. 1번이 있습니다. 김경 기수가 탔고 지난번에 7개월 휴양 공배 전개를 못 풀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조금을 마친 상태에서 뛰는 거고 여기 이제 1800에 1번이면은 부산에서는 최적의 전개 조건이죠.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막판 취입이 가능한 마필이 6번 정도가 마지막 도전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능력이 다 나왔지만 어쨌든 멀로가 지금 타고 있고
그간에도 1600에서 연거푸 3번 우승을 하다가 최근에 2차례 깨진 건데 1800을 적응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작전 여하에 따라서는 얘도 충분히 7번, 11번하고 맞짱 떠볼 만한 능력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5마리에서 마지막 경주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놓고 힘을 주느냐가 사람들의 배팅 승패를 좌우할 것 같으네요. 고맙습니다.